농장 규모가 혹시 몇 평 정도 될까요? 창업할 때 땅을 산 거는 2,600평 정도 되는데 하우스 평수만 1,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섯을 판매를 하시게 되면 작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안녕하세요. 한번 저기 임원회의는 이번 주 뭐 금요일날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수영사한테 스케줄 물어보고 알았어. 방금 통화하신 거는 어떤? 서산시 사회치연합회 교육부장이랑 통화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치연합회에서 공동학습포라고 다 같이 농사지어서 수확하고 거기 안에서 뭐 재배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수확물을 가지고 그 연합회 차원에서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기부도 합니다. 작년에는 그 400만 원치 수확을 해서 200만 원 기부를 했었습니다. 콩 수확하는 건데 땅을 이번에 포크레인으로 좀 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케줄을 좀 논의하느라고 그래서 통화 좀 하고. 저희가 지금 자기소개도 안 하고 이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에서 표고버섯 농사도 하고 표고버섯 배지를 숙성시키기도 하고 표고버섯이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34살 김영래라고 합니다. 오늘 혹시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따로 특별한 스케줄 잡아놓은 게 없는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좀 농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여기저기 출장도 많긴 한데 오늘은 배지 숙성하는 거를 한번 보러 가는 게 제일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농장 관리하시는 분이랑 같이 대동해가지고 하우스가 11동인데 11동을 다 둘러봅니다. 특이사항이 간밤에 있었는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데일리 업무 체크하고 매출이라든지 마케팅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고 안건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이제 소집해가지고 그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섞을 때 그 버섯 사이즈 보고 섞어야 돼. 이런 거는 좀 자를 때 참 잘 자랄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작잖아요. 대가 작은 거는 바로바로 섞어줘요. 대표님 잠시만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한 번씩 둘러보시잖아요. 네. 제일 이제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버섯 상태 먼저 보고요. 이게 하우스마다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요. 왜냐면 뭐 하우스 바닥 상태랑 하우스의 길이나 면적이나 하우스 위치에 따라서 네.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약간 음지인지 뭐 이런 하우스 위치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우스마다 그 특색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해야 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하우스의 상태에 따른 버섯 상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 때 매일마다 둘러보니까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어떻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뭐 코멘트 정도는 남겨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오늘 여기부터 작업을 하고 예. 저쪽 거를 남자면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18도, 19도. 지금 이거는 온도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거 보시면 3일치 온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특이사항이 있을 때 특이사항이 있었던 이슈에 대한 그 원인을 좀 찾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는 건 이 배지에서 버섯이 상당히 많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일을 좀 적게 하려면 버섯량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으면 또 솎아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파악하고 대처하고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 작업량 계산하고. 일주기는 거의 다 딴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2주기 따기 전에 이렇게 양이 좀 적을 때 버섯 양이 없을 때 물을 좀 많이 뿌려줘서 괜히 화고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대표님 그 관리하실 때 이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 배지의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데 배지가 들어오고 나서 버섯을 첫 번째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침봉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두 번째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배지의 상태에 따라서 세 번째 침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1차 수확, 2차 수확, 3차 수확을 해요. 그래서 하우스 상태를 봐서 이게 입상일, 그러니까 배지가 들어온 날짜랑 버섯을 얼마나 수확했는지랑 버섯 양을 봐서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돼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농장 규모가 혹시 몇 평 정도 될까요? 창업할 때 땅을 산 거는 2,600평 정도 되는데 하우스가 있는 평수는 한 1,600평 가량에서 하우스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하우스 평수만
한 1000평 조금 넘습니다. 직원분들은 총 몇 분 정도 지금 계시죠? 외국인 4명, 사무실 3명, 관리자 2명, 현장 2명 해서 총 저를 제외하고 12명입니다. 직원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버섯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버섯 생산 후에 1차 가공을 해요. 절단을 해서 말려서 건표고로 팔기도 하고 분말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택배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그 일량이 많아서 네. 직원을 좀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생각하는 걸 다 하려면 직원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제가 숨기고 싶어하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이따가 이 농장 가서 이게 배지 배양 상태를 확인할 건데요. 이건 제가 직접 처음으로 배양을 한 배지예요. 큰 기대를 품고 배양이 끝나서 가져왔는데 버섯이 엄청 안 나왔어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창피함과 동시에 이거를 내가 왜 배양을 했을까 하는 후회도 좀 들고, 사업할 때는 종종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 하우스에 들어온 배지가 1000만원치가 넘어요. 아직까지는 실패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표님, 여기가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제 개인 사무실이에요. 제가 혼자서 하루에 뭐 100통 이상씩 전화를 받기도 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직원들도 많이 불편해해가지고 제가 따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공간에 지금 조명 같은 거랑 뭐 카메라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제품 촬영이라든지 그 라이브 커머스 촬영 그리고 유튜브 촬영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있는 공간에다가 쓰자 해가지고 제 개인 공간에다가 스크린도 설치하고 조명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서 좀 조용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대부분 그렇게 촬영 같은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거는 어떤 거 작업하시는 걸까요? 이제 매일마다 들어오는 메일을 확인을 하고요. 메일 확인 후에 하루 주문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 확인도 해야 되고, 매출 정산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더라도 하루에 주문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섯을 판매를 하시게 되면 작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오르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하고 지금까지 버섯 수확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원자재 값이나 유지비를 생각했을 때 축소해서 경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긴축 경영을 지금 하는 중이고, 재작년과 작년 매출이 비슷합니다. 한 12억 원 정도? 12억 원이요? 네,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이제 사업할 때마다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량을 좀 줄였더니 매출이 근데 생산량은 줄었는데 어떻게 매출이 또 오를 수 있는 걸까요? 표고버섯 수확 자체를 좀 줄이고 버섯을 가공하는 데 좀 중점을 뒀어요. 가루를 내서 분말화해서 표고버섯 분말로 판매를 한다든지, 건조시켜서 건표고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판로를 다변화를 통해서 생산량은 줄었어도 부가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취급하는 양이 더 많아지면 점차 매출이 좀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상표명이 이제 하진이네 버섯들이잖아요. 네네. 이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진이가 제 딸인데 지금 7살입니다. 처음에 농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에 하진이가 생겨서 그럼 농장 이름은 하진이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여기 주변이 그 목초지잖아요. 네. 그래서 뜰을 연상하게 해서 하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버섯들이다. 그래서 하진이네 버섯들의입니다. 아이가 뛰어놀 만큼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이가 버섯을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선별장입니다. 네, 버섯 수확한 걸 가져와서 선별해가지고 몇 단계로 나눠서 소비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표고버섯 저온 저장고예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 유지해서 버섯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문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있어요. 선입 선출을 해야 돼가지고 앞에다가 딱지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 가는 데가 어디일까요? 저희 농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여기가 1농장이고요.
이 농장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직접 배양한 배지들 있죠? 네. 네, 표고버섯 배지들을 확인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배양을 직접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배지 배양 상태를 좀 확인을 해주고, 이게 오염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눈으로 빨리 확인을 해줘야 대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온도는 데이터 수집을 해서 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봐야 되고, 배지 배양 상태도 봐야 되고, 다음 작업 스케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공간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제가 배지를 배양하는 곳입니다. 접종된 버섯 배지를 가져와서 3개월 이상을 배양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제 1농장과 여기가 거리가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상 너무 멀어서 여기서 재배하기에는 인력 투입이라든지 관리자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는 배지 배양 정도로 쓰고 있고요. 추후에는 버섯 배지를 생산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갖춰 놓은 것도 배지 생산 시설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얘는 버섯을 배지를 배양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꺼낼 때가 됩니다. 총 4개월 이상을 배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흰색으로 균사체가 있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제 햇빛에다가 노출시키면서 갈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갈색으로 변해야 버섯이 안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반이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버섯 배지를 올려놨던 선반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1농장으로 옮겨서 재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안 나와서 속상해서 했던 배지가 여기에 있었던 배지입니다. 어떤 걸 확인하시는 걸까요? 배지의 배양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요. 보면 이 겉 표면이 깨끗한지랑 이제 오염됐으면 확연하게 티가 나거든요. 지금 날씨가 좀 높은 편이라서 온도를 맞춰줘도 곰팡이가 붙어요. 초록색이 곰팡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겉에 묻은 곰팡이다 보니까 이거를 배치하고 난 다음에 물로 씻어주면 되는데, 크게 곰팡이가 번진 배지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센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이 센서가 휴대폰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 센서를 통해서 온도, 습도, 그리고 배지의 내부 온도, 이산화탄소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오염 정도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얘가 이렇게 흰색이 버섯 균사체인데, 여기를 보시면 좀 오염이 돼 있어요. 곰팡이가 균과 싸우고 있는 흔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오염이 있으면 치명적이라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오염이 안 나게끔. 이렇게 밑에 바닥까지 배양이 다 됐어요. 균이 톱밥을 다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숨구멍을 뚫어줘서 배양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알아보러 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배지가 따뜻해요. 오, 네. 따뜻한 부분이 있죠. 네네. 이 호흡량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공간이 냉방을 하고 있어요. 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는 동이 지금 몇 동을 도는 건가요? 2동이요. 지금 이게 제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접종된 배지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로 배양을 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좀 더 많은 배지를 받아올 생각입니다. 나머지 하우스들도 이제 버섯을 다 채울 날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직접 배지를 생산하면서 나머지 하우스들도 채워놓을 계획인데, 그게 다 돈이라서 아직은 천천히 해야죠. 차근차근 채워가고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버섯 종균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생물도 배양을 통해서 지금 천연 가죽, 비건 가죽도 생각을 하는 중이라서 버섯 종균을 배양을 해서 패키지 포장재를 배양을 한다든지 천연 가죽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여기서 할 계획을 갖고 열심히 사업 계획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사무실로 쓸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하우스였는데, 여기에다가 시설을 통해서 버섯 배지를 생산할 생산 시설을 여기다가 좀 꾸며 보려고 합니다. 버섯 입봉, 그리고 접종, 냉각 뒤쪽에다가 하우스를 연결해서 지어가지고 아까 보신 배양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버섯 농장을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 동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원목표고버섯을 하셨어요. 하우스 세네동 그리고 노지, 그러니까 그 산에다가 버섯 나무를 쌓아놓거나 올려놓고 배치해놓고 키우는 그런 걸 하셨었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버섯 종균을 나무에다 심고 버섯 따러 같이 다니고 손 붙잡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너무 저한테는 소중했던 기억이라서, 그때 향수를 가지고 귀농과 그 창업을 생각했을 때 버섯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 초기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됐는지. 초기 투자 비용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할 때 제가 그때 모아놓은 돈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어요. 그 돈으로 하우스를 좀 지었고요. 땅은 제가 2019년도 청년 창업농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는 뭐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나 해서 유농 대출 조건이랑 비슷하게 해서 청년 창업농이라는 혜택을 받아가지고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고 시설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주문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 빨리 해요. 이거 사다 줘봐. 안녕하세요. 저기 맞은편에 그 하우스 있거든요. 거기서 버섯 키우고 있는데 화산 농업인들 대상으로 장소 한번 열 수 있는 장소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제가. 네네네. 한번 저도 그 오늘 커피 마시러 잠깐 온 거고 제가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고 등록 됐어요? 네, 아니요. 그거는 저희 이제 카페에서 판로 개척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소에도 그런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편이실까요? 제가 유난히 약한 부분이 영업 쪽이에요.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고, 게다가 영업 담당자 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기도 하고, 그런 곳에 가서 제안을 하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사업은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억지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뭐 명함은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건네드리기도 하고 판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가 소리가 막 소리가 네. 있는데 지금 어떤 거 이제 하는 거? 한번 나가볼까요? 네네. 대표님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지금 고객분들한테 보낼 버섯을 담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택배가 여러 건수가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한 250건에서 300건 사이로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버섯을 볶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너무 많이 알이 맺히면 일부러 솎아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표고버섯도 이 한 배지 안에 너무 많은 버섯이 생기면 품질이 저하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못생기거나 너무 많이 났거나 한 걸 지금 솎아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려는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은 가시권에 있는 표고버섯 배지부터 직접 생산을 하는 걸로 하고 싶고요. 이게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톱밥이랑 종균을 좀 취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버섯 배지뿐만이 아니고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다양한 소재들을 또 개발을 하고 취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취급하는 김에 다른 미생물 같은 것도 취급을 해서 소재 쪽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여태까지는 투자만 하는 좀 연속이었었는데 돈 벌어서 이제 하진이랑 좀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워라밸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워라밸은 꿈에도 못 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내서 하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좀 기업도 운영을 하지만 가족도 생각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빠이자 사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하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진 양에게 해주시고 싶은 네. 전해주고 싶은 편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맨날 사업한다고 농사한다고 365일 연중 재배하다 보니까 하진이를 뭐 많이 못 챙겨주고 그래서 미안한데 앞으로는 좀 더 시간 내서 하진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하진이가 원하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하진이랑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아빠가 좀 더 시간 많이 내볼게. 오늘도 좀 같이 재밌게 놀자. 안녕.